안녕하세요. 부티나라 올라우즈입니다. 오늘은 내가 집을 짓는다면 이런 생각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내가 집을 지을 때 이것만은 알고 가고 싶다. 이런 거 우리 한번 알아보고 싶잖아요. 우리 강주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 인테리어 디자이너 강주영입니다. 인생의 반을 넘게. 인생의 반을 넘게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냥 공간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죠. 맞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듣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렇긴 하지만 대표님, 제가 오늘은 대표님한테 이걸 정말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제 저희 연배쯤 되면 내 집을 짓고 싶다라는 욕구가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다 지어진 아파트가 아니고 내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이것만은 꼭 신경 써라. 이건 잊지 말고 해라. 그건 절대 하지 마라. 요거를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일단은 뭐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나의 예산이 얼마인가. 아하. 예, 그리고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이고 그치. 내가 어느 동네에서 땅을 구매를 했고 그리고 이 집을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살지 아니면 한 10년 살다 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그쵸. 예. 왜냐면 10년 살다 팔 걸 자기 취향대로 한껏 디자인을 해 놓으면 사실 그건 잘 안 팔리는 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하늘색 자동차를 사면은 팔기가 힘든 것 같은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집을 내가 평생 살 것이다 라고 하신다라면 네. 그거에 맞춰서 자기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가족 생활 주기에 맞춰서 하시지만 만약에 나는 한 10년 있다가 팔고 귀촌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가장 사람들이 익숙하게 접한 그런 주거 공간에서 약간의 포인트만 줘서 생활하기 편하게 설계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맞는 얘기네요. 우선은 이렇게 노트 하나를 꺼내서 내 예산 그리고 내가 내 플랜을 한번 짜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내가 돈은 10억이 있는데 30억짜리 집 디자인을 보면서 난 집을 이렇게 지어야 돼 라고 하시면 나중에 시공하실 때 시공사랑 굉장히 부대끼겠죠, 서로. 그렇죠. 예. 제가 이제 10억밖에 없는데 30억짜리 집을 디자인해 주세요. 이러면 막 짜증 내시겠죠. 안 해주죠. 저희는 설계할 때 여쭤봅니다. 예산이 얼마큼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고 그거에 맞춰서 설계를 하죠. 그게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지 않는 디자이너는 되게 허황되게 만화를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인들은 그냥 이 정도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이렇게 구체적인 생각을 못 하는데 그럼 이제 조금 더 심도 깊게 들어가서 그래서 땅도 사고 이제 대충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방부목으로 안 하시면은 나중에 또 공사를 해요. 뭐 이런 것처럼 꼭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요. 네. 설계를 먼저 네. 고민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설계를 보통 어디서 하신다라고 생각하시죠? 글쎄 저희야 뭐 건축사 사무소를 먼저 네. 찾아간다고 생각을 하죠. 보통 지역마다 그 관공서 앞에 보면 건축사라고 크게 간판이 맞아요. 있죠. 예. 주로 거길 가시는데 건축사들도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이제 허가의 대관 업무에 강점인 곳도 있고 진짜 설계를 내부 인테리어랑 건축 디자인까지 잘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진짜 빌딩의 강점인 건축사 사무소도 있고 그런데 미팅을 많이 다녀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집을 짓고 싶습니다라는 걸 가지고 각 건축사 사무소를 방문을 하셔서 그 내용들이 잘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건축사와 그 건축주의 케미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나와 케미가 어느 정도 맞는지 그래서 그런 건축사 사무소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거는 우선 대면을 해보기 전까지는 어렵겠네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팅도 반드시 해보시고 내가 원하는 집이 어떤 것이다라고 설명도 하시고 그리고 보통 좀 마음이 급한 건축사는 가설계를 떠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설계를 받기 전에 대략 설계 내가 하고자 하는 집을 설계할 때 설계비가 얼마인지
그렇게 해서 견적을 받으십시오. 보통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평당 설계비 얼마예요? 이렇게 해서 받으시거든요. 아, 그게 실수인 거. 예, 아무 의미가 아. 없습니다. 평당 설계비 얼마는 그냥 대관 업무 잘하시는 건축사 사무소한테 우리 집 그려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의 취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절하게 녹아 들어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우선 설계를 맡겼어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집을 짓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집인데 언제부터 내가 가서 조금 참견이 가능할까요? 아, 집을 짓기 시작할 때는 계속 가서 계시는 게 가장 베스트합니다. 예. 그래서 물론 궁금하시기도 하시니까 가서 보시는데 사실은 처음에 가서 보시면 잘 모르세요. 거푸집 씌워지고 뭐 이런 게 잘 모르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설계 단계에서 내가 도면을 나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얼마나 충실하게 잘 만들어지느냐 이게 제일 첫 번째고요. 현장에서 보시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 건축사 사무소나 이런 쪽에서 감리를 다 진행을 합니다. 각 단계마다. 그러면 구조가 올라갈 때 내지는 뭐 벽체가 올라갈 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사가 다 감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옆에서 건축사 소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렇게 해서 현장을 인지하시고 비로소 건축주분들께서 이제 공간감이 좀 인지가 되는 때는 벽체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내부에서 벽체가 생겨지고 마감재가 붙을 때 좀 공간이 인지가 되실 거예요. 그럼 제가 여하튼 설계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자, 올라님이 케미가 맞는 건축사를 찾으셨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마음에 드는 집도 설계를 잘 마쳤고, 그 다음엔 건축사가 알아서 대관 업무해서 건축 신고나 이런 부분들을 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시공사를 선정해야 됩니다. 시공사도 건축사가 같이 해주면 좋죠. 근데 보통 건축사는 도면을 납품하고 감리 단계에서만 결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축사와 함께 하고자 하신다면 건축설계 계약 단계에서 미리 협의를 하시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집 못 짓겠는데요. 그래서 예. 시공사를 선정하실 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글쎄요. 설계사무소 선정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전문적인지, 집 짓는데 전문적인지, 그리고 나랑 케미가 맞는지, 예. 그리고 평당가 계약을 절대 하지 말 것. 평당가 계약은 절대 하지 네. 말자. 그래서 우리가 시공도 처음에 설계 나오기 전에 평당 얼마에 공사해 주실래요? 이렇게 계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올라님은 설계 다 마치셨죠? 네. 그래서 그 도면을 들고 시공사, 건설사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만드는데 얼마가 들까요? 라고 해서 견적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저희처럼 일반인들이 집을 지을 때 잘 모르니까 이제 TV에 막 집 뭐 리모델링 해주기, 집 짓기 이런 분들한테 연락을 하면 가격이 어마무시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마무시하다는 게 어마무시하게 싸다는 건가요? 그럴 리가 있겠나요? 그리고 지금 시공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공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별로 없어서요. 주로 건축사를 통해서 소개를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계를 의뢰하실 때 나중에 집을 지을 건설사를 3곳 정도 소개시켜 줄 수 있는지도 먼저 여쭤보시는 편이 가장 안전하실 겁니다. 그쪽도 미팅을 해보고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설사를 선정하신 다음에 뭐 건설 단계가 우리가 다 진행이 되겠죠. 집을 기초부터 짓게 되고 다 짓는 과정에서 그러면 올라님은 뭘 보셔야 될까요? 집이 올라가는데 나는 여기서 그냥 놀면 되나? 뭐 이렇게 해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매일 가서 현장 소장인 듯이 매일 가서 현장을 체크하실 건가요? 저는 매일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생겨도 바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알 수 있을까요? 얘기하는 걸 들으면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시 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지 뭐 감리나 이런 기준들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설계하셨으니까 건축사가 감리해주는 계약 조건으로 그럼요. 하시겠죠. 당연히. 예, 왜냐하면 우린 비전문가니까. 근데 감리비가 아까워서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야. 예,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만. 네네. 근데 그거는 가급적 하시는 편이 좋고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보실 때는 건축사와 함께 도면을 들고 가셔서 현장을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설명도 안전합니다. 듣고.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집을 짓다 보면은 항상 오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럴 때 결정도 미리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오바가 되는 거겠죠? 그럼요. 건설사 집이 아닌데 맘대로 짓진 않죠. 보통은 설계 도면에 변경 사항이 생길 때 시공사가 건축주와 협의해야 되는 몇 가지의 필수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장의 상황이 도면과 맞지 않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장 상황에 따라서 피치 못하게 변경을 해야 될 때 도면을. 세 번째, 우리가 마감재가 처음에 견적을 냈을 때 우리 코로나 때 그랬어요. 예, 그쵸.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뭐 이럴 때 마감재가 갑자기 눈 뜨고 자고 일어나면 뭐 2배, 3배 이상씩 막 오르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런 마감재가 올랐을 때 처음에 우리가 견적을 냈던 것과 가격이 많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건축주와 협의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건축주분께서 디자인 변경을 요청을 그럴 하셨을 수도 때 있겠죠. 그건 어떻게 할까요? 짓다가 네. 디자인 변경 요청하시면은 건설사가 그대로 해주면 될까요? 아니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될까요? 우리가 실수 없이 집을 지으려면. 무슨 단계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검증 단계? 그렇죠. 그래서 디자인을 만약에 변경하실 때는 건축사와 꼭 상의하셔서 전체 디자인에 맞는 걸로 디자인 변경을 하시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해야 될 상황은 현장 상황과 도면이 맞지 않을 때, 그리고 현장 시공상 도면이 변경이 돼야 될 때, 건축주가 디자인 변경 요구를 할 때 이런 부분들 외에는 그냥 도면대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시공사, 건축주, 건축사가 합의해서 변경하면 되는 사항들인 거죠. 그러면 집을 설계해서 짓는 데까지 대략 우리가 기간은 어느 정도 봐야 될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얘기로 케바케라고 할 수 있죠. 케바케. 근데 보통은 최소 우리가 한 층 올릴 때 한 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안전하게 인테리어까지 우리가 2개 층의 집을 지을 때는 3개월, 그럼 대관 업무까지 안전하게는 4개월, 5개월 정도 잡으시면 안전하겠죠. 그러면 이제 4, 5개월 후면 내 집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사고가 없을 시. 그쵸. 네. 항상 그게 문제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짓고 싶은 집을 여기저기서 스크랩을 해서 건축사를 먼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꼭 근데 우리가 몇 명이 살지? 그치? 나의 디자인은 무엇을 원하는지? 그쵸? 그 전에 우리는 뭘 가지고 가야 되죠? 내가 돈이 얼마 있는지.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키포인트 귀에 쏙쏙 들어오죠. 내 은행 잔고부터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대출을 껴야 되면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까지 확인하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 계획 세울 때 나중에 준공 이후에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까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집을 안 지어봐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좀 유익한 시간이셨죠? 집을 한번 지어보시자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열심히 인터넷도 뒤지고 잡지도 뒤지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부터 한번 찾아보시고요. 은행 잔고 확인하시고요. 아셨죠?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부티나라 올라공주였습니다. 같이 인사하실까요? 안녕. 안녕.